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증권면 톱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요즘엔 계속 사실은 일면 쪽에 큰 기사, 특히 이제 정치와 관련된 이런 기사들을 저희가 좀 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증권면 톱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바닥 같은데 물음표 달고 상승장 베팅하는 개미들. 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모습이 요즘에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극단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쪽은 뭐 계속해서 엄청나게 팔고요.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계엄 사태 이후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개인들은 실은 거의 뭐 패닉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거 매도세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 코스피 2%, 코스닥 5% 오르고 어제도 코스피 1%, 코스닥 2% 올랐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초반이나 뒤로 갈수록 그렇게 분위기가 나빠지도 않고 계속해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그래서 이렇게 이틀 연속 장이 반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개인들은 일부 개인들입니다. 일부 발빠른 개인들이라고 이제 기사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개인 투자들은 지금이 우리 시장, 특히 코스피, 코스닥이 좀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주식을 좀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징은 개별 종목을 저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레버리지 지수 상품을 좀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최근에 좀 표에도 나옵니다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여기 제일 많이 샀고요. 근 2천억 가까이 샀죠.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이건 이제 코스피에 대한 거고 이것도 이제 1,600억 가까이 이렇게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 미국 S&P,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역시 이건 뭐 레버리지는 아닙니다만 지수에 이제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5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거는 아닙니다만 미국 S&P 500 지수의 상품 투자하는 상품. 그러니까 지금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면 개인 투자자들 지수에 해당되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레버리지든 그냥 아니든 간에 이런 상품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대로 개인 투자들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에 좀 투자하는 상품 굉장히 좀 공격적인 거죠. 이런 개인 투자자들도 있고 반면에 전반적인 투자자들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코스피를 4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도하면서 2조가 넘게 순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양극화 현상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였나요? 제가 이 시간에도 요즘에 기관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좀 코스피에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코스피에 좀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대형주,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이었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같은 개별 종목보다는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 등 지수 상품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성과가 좋습니다. 10일 이후 이제 이틀 연속 오르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6% 넘게 올랐고 아까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9.7%가 거의 10% 가까이 이틀 동안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시장은 최근의 반등과 관련해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다.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어떤 부분이 탄핵 어떤 그런 흐름이 빠르면 이번 토요일 날 14일이죠.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분위기가 좀 가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서 다음 주에는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면 이런 불확실성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과 마찬가지로 장이 좀 반등을 좀 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긍정적인 낙관적인 해석도 지금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요. 요즘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저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신인도, 대외 신인도를 적어도 더 떨어뜨리지 않는 어떤 그런 조치들. 신인도를 뭐 높이진 못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적인 어떤 우려감, 밖에서 보는 우려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들이 굉장히 좀 발빠르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엊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팀이 뭔가 좀 이게 사실 그냥 일종의 쇼잉이라고 보이더라도 뭔가 좀 열심히 하는 듯한 뭔가 사태 수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이런 했던 모습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 F4가 회의를 아침에 갖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사실 무슨 대단히 구체적이고 대단히 어떤 뭐 획기적인 그런 내용이 있지는 않더라도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또 나온 얘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우리 이번 기회를 좀 계기로 해서,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산업 구조의 어떤 개편, 재편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발빠른 작업들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트럼프 집권 2기 또와 관련해서도 관련해서 또 중국에 있던 저가 이런 공세 이런 것들에 좀 대비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철강이나 석유 업종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내용이 어제 좀 최상목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한 회의에서 나왔는데요.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방산이나 원전 쪽은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좀 좋은 쪽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원팀을 좀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발 과잉 공급에 따라서 이 사업을 좀 재편하고, 그다음에 기업 활력법을 좀 적용을 해서 선제적으로 좀 M&A 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유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석유화학 쪽에 좀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삼아서 우리도 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철강 같은 경우도 좀 중국이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저가 공세에 좀 휘달리고 있는데, 반덤핑 광세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라든가 디지털 쪽의 기술 전환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그런 추격을 좀 따돌리기 위한 그런 초격차, 차별화된 이런 어떤 기술 어떤 개발을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을 위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 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세계 5위권의 메가 항공사가 한국에서 이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선제적인 노선 신설이라는 이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우리 산업에 위기가 온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위기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늘 그런 말 우리가 하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번 어려움을 우리 주요 어떤 그 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떤 우리에게는 분명 어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 상황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얘기는 이제 국민연금 얘기를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12월 포트폴리오 조정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12월 한 10일 전후에서 이 기사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좀 나왔고요. 이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시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12월 초에 비중 확대한 종목들 한번 보죠. 녹십자, 한미약품, 그다음에 HD 현대산업개발, 삼성증권, 하나금융주주, 대한항공. 요게 이제 상위 지분을 늘린 상위 종목들인데, 보면은 0.13%포인트, 0.5%포인트. 이게 이제 바이오 쪽을 좀 신경을 쓴 거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이 건설주도 소폭 올렸고, 증권주도 좀 소폭 늘렸고요. 하나금융지주의 비중을 1%포인트로 확대한 게 눈에 띕니다. 역시 이제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이제 추가로 편입될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이 반영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대한항공 들어있죠. 대한항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랫동안 4년에 걸친 이 아시아나항공 합병 작업이 마무리가 됐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단 규모가 커졌고 세계 5위권의 이제 항공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앞으로 좀 기대감이 크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돼서 1%포인트가 넘게 가장 많은 지분이 좀 늘어난 그런 이제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비중을 줄인 종목을 보면 효성 TNC, HS 효성 첨단 소재, 석유화학 쪽이죠. 이 두 종목의 지분을 2% 넘게 또 1%포인트 넘게 대폭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운송주죠. 이 CJ 대한통운, 이 로지스틱 관련된 종목의 지분도 소폭이지만 0.03%포인트 줄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 증권주 보유중을 좀 늘렸다, 이런 점들이 좀 눈에 좀 띄고요. 확실히 석유화학 쪽은 좀 아직은 좀 어둡게 보고 있다. 국민연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는 방산 원전주 강세. 어제 상당히 좀 방산주, 그다음에 원전주뿐만 아니라 조선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 방산, 원전, 조선, 그다음에 여기는 좀 빠져 있습니다만 대왕고래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올해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랐던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펀더멘탈적인 수출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근데 일단 방산, 원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세를 보인 것 관련해서 이 두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분명한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실 정책 소유자에 묶여서 과도하게 주가가 좀 하락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보면 어제 같은 경우 방산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 넘게, 현대로템 3% 넘게, LIG 넥스원도 3%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원전주인 BHI 같은 경우도 3% 넘게, 우진엔텍도 3% 넘게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달 들어서 이를 종목들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앞서 표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로템, 이렇게 방산주들도 한 자릿수 이상 이렇게 떨어졌죠. 하나 시스템이 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전주 같은 경우는 뭐 20% 전후로 이렇게 급락을 했었고요. 유틸리티 관련주들도 두 자릿수 이상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대왕고래주의 대표격인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무려 26% 가까이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는데, 결국은 이제 좀 보면 이 펀더멘탈이 큰 문제가 없는 데들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돌발 악재가 생겨도 주가 하락폭이 비교적 한 자릿수 정도로 막는 모습인 반면에, 펀더멘탈에서 조금 우려가 있었던 그런 분야들은 주가 하락폭이 확실히 컸다라는 점.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의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감 때문에 또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정치 불안에 따른 조정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중단기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책 뭐 피해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던 종목들 중에서 펀더멘탈이 확실한 종목들, 그다음에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는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